자,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시장 상승 시작될 때 분할 매수가 아니라 매수로 대응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전략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대 손익비는 낮아질 수 있는데 적어도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시작이 될 때 이 하락장의 바닥이 어딘지 모를 때는 오늘은 어떤 테마에서 좀 상승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밀리면 안 되는 자리에서 은행 리스크로 한 번 더 밀렸기 때문에 오늘 아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고 공포심리가 가장 높아질 수 있는 주중 시장이 오늘일 것 같습니다. 오늘이 아마 변곡점이 될 거예요. 오늘 한 번 더 조정 나오고 남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내일부터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이게 예측성 대응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닥에서 시장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대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좀 보겠습니다. 이제 중국이 리튬을 뭐 무역 카드 완전히 무기화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주들 특히 리튬과 관련된 종목들은 강세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수출을 중단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수혜를 볼 거고 그게 아니라 휘토류, 중국산 휘토류를 원자료로 쓰고 있는 혹은 중국산 리튬을 원자재로 쓰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EG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을 통해서 이번 박스권 상단을 수렴하고요. 어제 중국 이제 원자재 수출 금지 소식으로 인해서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오늘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거는 매수 타겟 범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관심 종목으로만 놓고 보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체크해서 같이 잡아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기아차 실적 발표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 부품주들 해치성으로 잡아가셔야 된다고 월요일부터 알려드렸었는데 우리나라 부품주들은 대부분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현대차가 실적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동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좀 뒷받침이 되는 테마라 쏠림보다는 5월달 실적 시즌 앞두고 천천히 오를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종목들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STX는 매매 자리 체크 중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거 VI 풀리고 한 번 더 보도록 하고 그래도 5분봉 첫 캔들은 만들어져야 오늘은 좀 안정적으로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지수가 코스닥, 코스피 그래도 뭐 나름 하락 출발 나오고 나서 이제 약보합 수준에서 지켜주고는 있는데 시장 종목이 보면 코스피가 190종목 오르고 600종목 떨어지고 코스닥 400종목 오르고 1000종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리적인 요소나 아니면 움직일 수 있는 테마나 종목이 적다는 거니까 이 안에서 좀 수급이 빠르게 쏠릴 수 있는 종목 체크하는 게 오늘 매매의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삼화전자도 시가 재돌파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자동차 부품주인데 덕양산업이랑 같이 움직이죠. 우리 오늘 삼화전자 매매할게요. 4,700원 부근에서 매수 들어갑니다. 삼화전자 현재 VI 체결됐는데 VI 풀리고 이제 물량 받아서 매수 바로 들어갈게요. 삼화전자 VI 풀리고 매수 준비하겠습니다. 미리 매수하신 분들은 그대로 이제 목표가 체크하면서 공략하시면 되고 삼화전자 VI 풀리고 매수 준비. 이거 자동차 부품주 어제 덕양산업과 동일한 관점에서 매매 진행하고요. 오늘 오버슈팅 좀 가파르게 상승각도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는 오히려 모멘텀이랑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종목으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가 재돌파 나오고 기술적으로 급등 시그널 준 종목들은 오늘 오히려 매매할 종목이 없어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점 염두해서 VI 풀리고 4,700원 부근에 매수해서 바로 목표가 대응 준비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3% 스탑로스 반드시 걸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4,900원 부근까지 보겠습니다. 좀 늦게 잡으신 분들도 4,800원대에 매수가 체결되신 분들도 4,940원 근처에서 목표가 근처에서 분할익절 하면서 대응합니다. 자, 삼화전자 1차 목표가 체결됐고요. 삼화전자 라운드 피겨 구간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삼화전자 우리 VI 풀리고 나서 일단 바로 매수 들어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했는데 매수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높게 잡혔을 수 있어요. 그냥 VI 걸렸을 때 시장가 매수 주문 넣어두신 분들은 4,850원까지도 매수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급등이 나왔고 오늘 삼화전자가 급등하는 이유는
일단 자동차 부품주라는 모멘텀도 있지만 시장이 매도 심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오히려 유동성이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시가 재돌파가 나온 이 구간에서 매수 변곡점을 보고 바로 매수 준비를 해서 시장가로 따라붙은 종목이고요. 보유 물량 충분히 분할 익절하고 나서 나머지 물량은 오늘 최고가까지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상승 VI 체결됐고요. 어디서 매수하셨어도 수익권입니다. 맞죠? 자, 삼화전자 70% 물량까지 분할 익절하고 나서 나머지 물량 오늘 우리 상한가까지 보겠습니다. 상한가까지 1차 파동 구간에서 그냥 끝점이 상한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유동성이 쏠릴 종목이 없는 시장에서는 반대로 한번 추세를 만들어낸 종목에 굉장히 강력한 급등이 탑재돼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염두해서 오늘 상한가 보겠습니다. 현재 약 10%가량 수익권에 있고요. 분할 익절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돼요. 일단 VI 풀리고 나서 그렇게 호가상에 눈에 띄는 차익 물량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자, 매수는 잘 붙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축하드립니다. 어디서 매수하셨어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네요. 삼화전자는. 어제 우리가 공략했던 덕양산업도 자동차 부품주고 자동차 부품주가 현재 시장에서 방산주가 해지성 테마가 되는 게 아니라 부품주가 해지성 테마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잘 나오면 부품주도 따라서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실 이렇게 시장 조정이 나올 때 모멘텀이 확고한 테마가 많진 않죠. 얘네들처럼. 자, 삼화전자는 현재 추세를 보면 1차 파동의 끝점이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여기서 윗꼬리 차익 물량 좀 달고 움직이는 모습인데 이 구간에서 이제 여기서 상한가 트라이에 실패했다면 굳이 여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나머지 잔량 전량 익절 정리하셔도 되고 나는 상한가 보고 오버나잇 해서 내일 갭상승 4-5% 뜨는 것까지 확실하게 가져가겠다 하는 분들은 분할 익절 충분히 보고 나머지 물량 홀딩 해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통 VI가 체결되고 나서 VI 풀리고 우리가 매수 자리를 기다리는 종목은 둘 중 하나죠. VI 풀리고 눌림목이 생겼다가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하고 나서 급등하는 종목이 있을 수 있고 이미 VI가 체결됐을 때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이미 상승 VI가 이미 걸려 있을 때 여기서 시장가로 매수 주문을 넣는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 VI 구간에 시장가로 매수 주문을 넣어 놓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차익 물량이 VI가 풀림과 동시에 매수 체결량으로 변환이 되면서 당연히 바로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 팁을 드리면 VI 풀리고 매수하는 종목은 저는 솔직히 이렇게 시장가로 매수 주문까지는 넣어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VI 풀리고 나서 그냥 시장가로 바로 매수하는 게 팁입니다. 그러니까 VI가 걸려있는 종목은 내가 매수하고 싶으면 적어도 3분 동안은 VI가 풀릴 때까지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상 체결량도 확인을 해주고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팁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매수 자리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강지훈님 아주 좋은 질문 주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 주셨는데 자,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시장 상승 시작될 때 분할 매수가 아니라 매수로 대응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락장은 두 가지 매매 대응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무릎부터 발바닥까지 분할 매수로 대응해야 되는 시장이 있고 바닥에서부터 올라올 때 무릎을 확인하고 무릎에 매수해서 어깨부터 머리까지 분할 매도로 대응해야 하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후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유는 지금 시장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우리가 증권사에서 예상한 저점 포인트는 852포인트 정도 됐어요. TV에 나왔던 좀 유명했던 지지 라인이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식시장 지지 라인, 저항 라인 이딴 거 하나도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조건 100% 매수 매도 심리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점을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 말이 뭐다? 내가 지금 매수를 시작하는 게 바닥에 근접한 가격대인지 아니면 지하실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바닥이 800포인트까지만 열려있다고 가정을 해도 여기서 분할 매수를 시작하면은 평단이 거의 마이너스 20% 정도 나옵니다. 바닥을 확인할 수 없는 시장에서는 무릎부터 발바닥까지 분할 매수로 대응해서 여기서 분할 매수로 잡고 주가가 오를 때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이지만 확신이 없다면 바닥을 딛고 올라올 때 무릎에서 매수해서 머리부터 어깨까지 분할 매도로 이렇게 대응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전략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락장에서 잡아갈 수 있는 기대 수익은 떨어질 수 있어요. 기대 손익비는 낮아질 수 있는데 적어도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시작이 될 때 이 하락장의 바닥이 어딘지 모를 때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매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진짜 돈이 많으면 내가 지금 수억 원을 운영하고 있고 뭐 주식 한 종목에 기본 2억 3억 들어가는 거 나한테는 쉽지 뭐 이러시면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 하셔도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전략은 분할 매수가 아니라 올라올 때 무릎에서 매수해서 어깨부터 머리까지 분할 매도로 대응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비드 림님 좋은 질문 주셨네요. 삼화전자처럼 VI 풀리고 매수하면 혹시나 큰 변동성이 아래로 매수가 대비 3% 이상 빠지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는지요? 모바일로 스탑로스 세팅하는 시간도 촉박한데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자, 애초에 우리가 매수를 하고 나서 3% 이상 빠질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 삼화전자도 우리가 어떤 부분을 분석을 했죠? 급등에 대한 모멘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고 첫 번째가 모멘텀이고 두 번째가 차트 1분 봉상 이미 조정을 주고 시가의 차익 물량을 흔들고 나서 재돌파 흐름이 나오는 급등 자리의 변곡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VI를 보면은 예상 체결량에 따라서 우리가 주가를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VI가 체결됐을 때 VI 체결 이전에 이미 상승 시그널이 다 나온 종목들은 3% 이상 변동성을 주는 종목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3%의 변동성을 줬다, 그거는 내가 트레이딩에 실패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져가는 종목들은 VI 걸리고 나서 3% 이상 변동성 주는 종목 지금까지 없었죠. 이게 흔하게 이제 차트나 거래량만 보고 매매를 하면은 VI 풀리고 윗골이 다는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반대로 VI 풀리고 오늘 우리 종목처럼 그냥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을 찾기가 힘든 거지. 근데 우리는 오늘 삼화전자를 들어가는 기술적인 명분이나 모멘텀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이 단기 트레이딩이라는 게 결국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이 리스크를 얼마나 줄일 수 있고 리턴을 얼마나 높게 가져가고 성공률 자체를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게 단기 매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동반이 돼요. 사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외국인, 개인, 기관 누구나 리스크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삼화전자만 하더라도 우리가 10분 만에 15% 수익을 냈는데 우리가 스윙주로 15% 수익 내려면은 일주일 가야 돼요. 일주일. 적어도 일주일은 봐야 되는데 삼화전자는 10분 만에 15% 수익을 냈죠. 하이 리턴. 그만큼 내가 위험을 감수했을 때 돌아오는 게 많다. 데이비드님 말처럼 3% 변동성이 안 터질 종목을 찾는 게 정답이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죠. 자, 일단 오늘 그래서 여튼 이어서 좀 브리핑을 드리면 일단 지금 가장 큰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지수 하락입니다. 지금 차트상에는 조정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만한 흐름이 보이긴 하네요. 1차적으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당일 하락분은 반납을 한 채 1차적인 저점을 기술적으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저가 추세는 잡혔다고 치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올해 딱 세 번째 조정이 나오는 자리에서 저점이 잡혔다고 치면 반등에 임할 수 있는 모멘텀, 중요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나스닥의 반등 여부, 그리고 다우 지수가 최근에 사상 최고가까지 근접을 했었는데 다우가 신고가를 치면서 국내 증시도 이끌어줄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당장 준비할 수 있는 건 완성차들의 강세에 따라서 5월 실적 시즌에 급등 사이클이 형성될 수 있는 급등 순환매가 예상되는 테마 자동차 부품주 적극적으로 공략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덕양산업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주 상한가, 오늘 삼화전자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주 준상한가까지 공략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특히 단기 트레이딩에 있어서 내가 이 시장을 대하는 마인드와 내가 이 단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떻게 매수 매도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복기까지 오늘 장 끝나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해주시면은 조금 더 원활하게 내일부터 좋은 종목 잡아드릴 때 2% 3% 수익이 아니라 5% 수익 낼 수 있고 7% 8% 10%까지 수익 낼 수 있고 빨리 살 수 있고 원활한 판단이 설 수 있는 그런 복기까지 진행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